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6.25 사변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 손실 위기, 즉 의료 대란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자들 보고 응급실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 잘 돌아간다고 하더니 자신은 어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료 대란은 윤석열 발 대소동인데 보수의 공동묘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박수쳤던 이른바 보수 지식인들이 같이 한꺼번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마의 목구멍이라 그러죠. 이과수 폭포에 가면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꼴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금 이 상황을. 보수의 핵심 세력인 의사들이 보수를 자칭한 윤석열에 의하여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렸고,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 힘을 참패로 몰고 가는 주동 세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발 의료 대란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축소시키는 데 성공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당하고도 고치지 않고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니까 공동묘지로 간다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대란에 침묵해가지고 민심과 결별하고 패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오만하게 무시하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굴종하는 집단은 이건 정당이 아니라 공당도 아니고 조폭에 가깝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윤석열에게 눌려가지고 의료 대란 악화를 막지 못했다가 최근 자구책을 들고 나왔으나 어정쩡한 자세여서 해결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보수 특히 지도층은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와 함께 윤석열 박수부대로 일관, 사실, 정의, 자유와 실사구시의 보수적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자부정, 자멸입니다. 의료 대란이 악화되면서 보수층에서 윤석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 세력이 한동훈 골수 지지층과 합쳐질 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처럼 민주당 세력과 손잡고 윤석열 퇴진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국힘당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보수 세력의 분열과 무력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켜가지고 잘한 점이 많은 안보 및 경제정책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가 추진하는 소비 개혁 과제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료 대란은 보수로 하여금 그를 밀어주고 싶은 심정적 동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윤석열의 의료 대란 노선을 관통하는 이념적 가치관은 국가 주도, 시장 논리 무시, 권력에 의한 선동 등 좌파적입니다. 그는 좌파의 아바타가 되어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의료 대란을 늪에서 혼자 살아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의료 대란이 종식되지 않는 한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서 국힘당은 패배할 것이고 보수 세력은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의료 대란은 보수 전체를 삼키는 악마의 목구멍 또는 공동묘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 보수 지식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을 무시한 반보수적 정책들, 예컨대 한국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무시한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 운운책동,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김기현 대표 몰아내기, 그리하여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2030과 등지기, 최근의 사회주의적 의료개혁 등에 대하여 지식층이 침묵하거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식층이 팬클럽으로 전락한 겁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주구장창 이재명과 의사들만 욕하니 무슨 지도력이 생기겠습니까? 이 모든 보수의 위기, 그 근본 원인은
보수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입니다. 첫째는 한미동맹에 사대주의적으로 의존하다가 자주국방 의지를 잃은 것. 두 번째는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국민 전체의 어휘력 수준이 약해지니 분별력도 떨어지고 교양 있는 국가 엘리트가 양성되지 않는 점입니다. 한자 전용 시대의 조선은 쇠망했고 한자 한글 혼용 시대 대한민국은 발전했으며 다시 한글 전용 시대를 맞아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모두가 세계 시민이 되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순혈주의식 한글 전용은 전제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한국갤럽이 지난 27일, 29일 조사한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위기가 의료 대란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그의 지지율이 4%포인트나 급락해가지고 국정 운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3%입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가장 높았고 뭐 결단력, 추진력, 뚝심, 국방안보 등등이었는데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라가지고 66%입니다. 66대 23입니다. 거의 3대 1이죠. 근데 이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 14% 가장 높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8%로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2,000명 갑자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 이른바 의료개혁을 국민들 절대 다수가 지지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평가는 경상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률이 높았습니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국정 긍정평가 43, 부정이 46%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수층이 등을 돌린 거죠. 보수층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인데 이 정당 지지도는 그러나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로 비슷비슷합니다. 이 말은 윤석열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국민의힘이 느끼기에 윤석열은 우리의 부담이다. 윤석열과 멀어져야 되겠다. 또는 윤석열에 반대해야 되겠다. 나중에는 윤석열과 결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악화되면 윤석열이 물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70여 년의 역사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 세력이 근대화라고 하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근대화의 기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 원인은 한국 보수 세력이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보수 진영 안에서 보수적 품성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문재인의 이른바 적폐수사, 가혹한 반법률적, 반인도적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한다고 보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다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예기치 않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끌어야 하는데 윤석열 보수적 품성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끌어야 하는데 보수적 품성이 결여된 윤석열이 한국의 보수층을 끌고 가서 지금 벼랑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도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은 보수의 공동묘지가 되든지
심하게 말하면 보수를 다 삼켜버리는 악마의 목구멍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